실제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놓쳐서 좀 아쉬워들 하셨는지 개선돼서 재무제표가 7월 달에는 대출 승인난. 자,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시선 파트너즈 박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장님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시선 파트너즈의 박호영 이사님 모시고 찐 사례를 또 공유해 주신다고요. 네네. 항상 우리는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남들의 사례를 보고 거기서 배울 게 있다. 맞습니다. 오늘 좋은 사례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 아마 보시는 분들께 좋은 힌트 또 공부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은 제목을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놓치기 쉬운 것들이라고 좀 잡았어요. 네.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인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놓고 그냥 재무제표에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 네. 그냥 원래 관행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이 아무래도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놓쳐서 좀 아쉬워들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는 네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개인 사업자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예, 개인 사업자도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도 있지만 큰 회사도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조업 사례예요. 네. 근데 매출도 한 19억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21년도가 19억, 22년도가 18억 정도 했어요. 네, 조금 매출은 줄었네요. 조금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제 21년도에 네. 장기 차입금이 이제 4억 1,500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본금이 마이너스 1억 9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금이 마이너스다. 일단 자본금이 마이너스면 안 네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회사에는 자본이 없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성실 신고 사업자라서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6월달 결산 끝나고, 그러니까 7월달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6월달 결산이 끝나기 전에 21년도 재무제표를 넣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특허자금을 넣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내려온 내용들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쭉 보이시나요? 그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대출 제한 대상 해가지고 네. 자기 자본 전액 잠식에 여기에? 해당되어서 어. 접수 및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떴어요. 자본 잠식돼서 대출 안 된다. 네. 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니네가 자본 잠식이야.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고 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온, 이렇게 답변 온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누굽니까? 시선 파트너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뭐 했어요 또? 작업 좀 했죠. 유슬방망이 또. 네. 전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여기가 또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네. 장기 차입금이 이제 4억 1,500대 있었잖아요. 21년도에. 여기에, 네. 근데 그때 돈을 더 빌렸었거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았어요. 네, 대출이? 더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세무서 사무실에서 그걸 인지를 못하고 네. 저거만 이제 적어져 있던 거죠. 재무제표 상에. 그쵸. 세무사한테 사장님이 얘기를 해줘야 네네. 세무사가 그쵸. 기입을 할 테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 상담할 때 다 확인됐기 때문에 네. 상담할 때는 6억 정도가 대출이었는데 네. 불과 4억밖에 안 돼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건 놓친 것 같아 내가. 음.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 안 해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22년도 재무제표 결산할 때는 원래 있던 2억 추가해서 6억 네. 1,500 신고를 했고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네. 네. 그리고 자본금도 이제 또 마이너스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세무사님과 협조하에 네. 세무사님에서 세무사님이 안 잡아놓은 그런 자산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반영해 주셔가지고 다 네. 그 자본금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음.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7월달에 이제 그 신청해서 승인 난 사례입니다. 이거는. 같은 업체인 거죠? 네, 지금? 같은 업체예요. 네, 그 이때- 6월달 신청하고 7월달 신청한 거죠. 이거는 6월달에 신청한 거고 네네. 얘는 7월달에 신청한 네, 맞습니다. 거고. 네네. 6월달엔 자본 잠식일이 안 됐는데 네네. 7월달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갖고 있는 걸 안 잡았던 게 있었는데 그쵸. 그걸 자산으로 잡고 뭐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개선돼서 재무제표가 7월달에는 대출 승인난. 근데 재무제표는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긴 한데 네. 그러니까 법인이랑 다르게 개인 사업자는 네.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 물어보질 않아요. 네.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긁어오는 자료들하고 네. 몇 가지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거 외에는 따로 물어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도 지금 안 잡혀 있는 거 보면 네. 세무사 사무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쵸. 네, 그게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보통 12월 31일 기준으로 네.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그게 다음 연도에 계속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6월 달엔 자본 잠식이야. 네네. 근데 7월 달에는 그걸 해결하고 대출이 가능했어. 네. 이렇게 된 건데 그죠. 이게 되는 건가요, 원래?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6월 달에 자본 잠식이었던 이유는 21년 재무제표를 네. 반영했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었던 거고요. 네. 7월
10월 달에는 이제 성실 신고기 때문에 네. 성실 신고 끝나고 나서 아. 그 자료를 넣기 때문에 자본시효 해결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사례인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네. 어떤 분들은 또 만약에 이 영상을 또한 9월 달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그렇죠. 분께서는 네네. 9월 달에 딱 봤는데 아 자본야식 때문에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10월 달엔 되겠지라는 오해를 네네네. 혹시나 하실까봐 네네. 예, 성실 신고하면서 그쵸. 조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는 5월이니까 네. 5월 달에 조정을 하고 6월 달에 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건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는 대출이 좀 작게 잡혀 있었고 또 자산을 더 넣어서 잡을 수 있었는데 놓쳤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님과 이런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었더라면 네네. 어차피 문제가 안 되고 대출 잘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었는데 네. 놓쳤다 보니까 그쵸.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지 네네.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던 네. 거죠. 놓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세무사님하고 친해도 문제가 되는 게 네. 친한 거랑 좀 별개 문제예요. 이분도 이제 세무사님과 친하거든요. 네. 고향 선배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주면 아무리 친해도 모르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세무사님이 이 친구가 대출을 받았는지 그쵸. 뭐 했는지 알 길이 없으니. 그러니까 시시때때별로 그걸 알려줘야지 세무사님도 네.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다 이제 잡아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대표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상황 변화라든지 재무제표 반영 여부를 세무사와 긴밀히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좋은 상황도 안 좋은 상황처럼 오해가 될 수 있으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 정도로 좀 네네.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